화제가 됐던 사건의 그 후 이야기를 취재해서 알아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산 미군기지 송유관 그 후 문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군산 미군 기지에서 사용하는 송유관이 개인 땅에 그것도 30년 동안 주인 몰래 묻혀 있었다라는 사실이 작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국방부에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이 됐고 또 얼마나 됐는지 이슈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이슈 옥타곤을 통해 드러난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 그것은 사유지에 30년간 묻혀 있었다.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간 것만 알고 있는데 보상 같은 거 이런 것은 몰라요. 송유관이 지나가는 건 알고는 계셨어요? 맞아, 그것도 몰랐었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네.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다. 미 공군 비행장 송유관이 묻혀 있다는 군산시 옥서면. 밭에 우뚝 서 있는 시설물은 지하에 미군 송유관이 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풍경에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아직 변한 게 좀 없어 보이네요. 한번 보도가 나간 후에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송유관에 걸쳐 있는 데를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그런 설명회도 있었고, 근데 이제 5년치 임대료만 준다, 법적으로. 30년간 묻혀 국방부에서는 있었는데. 신청자에 한해 5년치 임대료와 앞으로 5년간 연 단위로 임대료를 계산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그것도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산권 행사가 중요한 거지. 아니 무슨 용돈조도 그렇게 일부는 줍니까? 당국이 제시한 임대료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뭐 지금이라도 좀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나도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나도 접수를 했어요. 안 하면 신청 안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그 공문이 왔어요. 신청한 주민에 한해서요. 책정된 임대료는 과연 얼마인가? 1평방미터당 867원, 한 평에 2,610원 정도의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간이요? 협의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희하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상 신청서를 냈을 때 협의라는 건 없이 다만 통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임대 계약 체결 통보. 그런데 그러면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지금 벌써 그것이 온 지가 몇 달 됐어요. 나같이 힘없는 너 농부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민들 중에는 임대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옥서면에 사는 심정숙 씨도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420몇 평이 걸렸는데 연에 50만 원. 연에 50만 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년치 준다면 250만 원 갖고 뭐냐고 그게. 송유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난 30년. 국방부의 결정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심정. 너무 터무니가 없고 소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임대료의 산출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재정법 96조에 의해 가지고 채권 채무 선물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후에 집행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사용료 계산의 방법은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산정을 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송유관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고봉찬 변호사. 군사정권 이래로 계속 그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고 사용료 청구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30년 정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와서 지금에 딱 와서 법률의 규정 몇 개를 들어서 5년치밖에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당초 원했던 것은 송유관 부지를 국방부에서 사들이거나 송유관을 옮기는 것. 그렇죠. 실제로 토지를 사겠다는 연락을 받은 주민도 있다. 송유관으로는 안 되는데 법으로는 매수가 안 된다. 탄압고의 그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매수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유관 문제로는 어려워도 탄약고 인근 토지 매수는 검토하던 국방부. 그러나 국방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했다. 무슨 군사법 무슨 뭐 맥종항 때문에 매수가 뭐 매매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막 의례적으로 오는 거 답변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와요.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거죠. 철회해버린 국방부. 탄약고로부터 해서 안전구역이 있습니다. 군사 목적성 작전에 필요를 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를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안전구역상에 불필요하다라고 작전에서 판단이 되면 매수 대상에서 제외는 될 수 있습니다. 송유관은 농사를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피해를 줬다. 벼가 뿌리가 안 내리는 거요. 이상하다. 내가 농사 질지 모르라서 그러는가? 그래서 보니까 송유관 주위만 그러는 거예요. 토양이 오염이 되는 거군요. 2~3m 뺑 눌러서. 그런가 보네요. 흙이 싹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냥 수렁처럼. 주민들은 송유관 인근 토양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군산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쪽 지역에서 문제가 됐고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 온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서 신규로 넣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월 달쯤에 군산 송유관은 샘플링 작업에 착수했다고는 제가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이제서야 조사에 들어간 환경부. 그러나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거 없이 별다른 이상 없이 그냥 전부 다 이상 없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송천부락에서 옛날 유료 유출이 있었거든요. 미군 기지 기름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군산 송천마을. 당시 발암물질이 나올 정도로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때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군요.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매번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방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유관 외에도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있다. 바로 민가 가까이 있는 공군 탄약고다. 저런 게 마을 가까이 사람들이 있군요. 그 고추대 같은 거 그런 거를 태우고 그러는데 저는 태우지 말라고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근데도 꼭 그 자리가 좋으니까 태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올 때 그게 불 붙으면은 이거 뭐 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하지 않냐. 거기다가 탄약고까지 옆에 있고. 법률상으로 탄약고는 민가와 최소한 1km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다르다.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민간에서 큰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작전에서 판단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매수할 그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탄약고 안전거리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탄약고. 그러나 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는 아무 말도 없다. 강제 수용이 시작된 후 철조망이 둘러지더니 소나무 옆 팔각정은 흔적도 없이 철거됐습니다. 600년을 넘겼다는 팽나무와 200년 된 소나무도 팔각정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탄약고 안전지역에 묶여 주민이 모두 떠난 군산 하재마을. 600년 된 팽나무만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하재마을을 미군에 추가 제공할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미군에 공여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고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게 국방부가 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거꾸로 재산을 뺏어서 미군한테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팽나무에 얽힌 공동체의 삶과 역사. 미군에게 넘기는 것은 비단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국민 삶의 터전과 뿌리임을 국방부는 망각하고 있다. 소나무를 지키고 우리 땅이 더 이상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600년 이상 된 팽나무가 전라북도는 딱 유일한 거거든요.
그 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전라북 도민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것 같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대한 추억도 생각할 수 있게 이 땅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탈선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방부의 무김과 반임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왜 국방부는 언론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척하고 이제 임대를 준다고 하고 그런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왜 꿈쩍을 않냐. 국민이 존재해야만이 국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뒷전으로 하고 국방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거스름없이 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논밭에 세워진 노란 표지판. 주민들의 가슴에 말뚝처럼 박힌 지난 시절의 고통을 국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지 이제 국가가 대답할 차례다. 네, 오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줄 고봉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고 변호사가 이 송유관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예, 처음 시작을 한 건 기름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군산시 옥북면 옥서면 옥북리 일대에 논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네. 부정기적으로 그 논과 배수로 해서 기름이 떠오른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2009년도부터인데요. 네.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옥서 면사무소하고 군산시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네. 이게 국방부로 이첩이 됐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예. 거기서는 주한미군 거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이 막연하게나마 주한미군권을 갖고 있었지만 네. 국방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설들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소송 제기는 그 지상에 있는 철거 그 공작물 그 이렇게 송유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외에 유증기를 빼기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논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 달라는 네. 그런 소송과 함께 그 사용료를 달라 이런 소송이었고요. 거기에 합쳐서 환경 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소송 당시에 국방부의 태도는 좀 어땠습니까? 적극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 소송을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주한미군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방부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좀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 그 송유관이 묻혔던 저희 부모님의 논 같은 경우에 1982년 1월 29일 날 공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4년경에 송유관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 공여 자료가 있습니다. 1982년 1월 29일 날 토지가 공여됐다는 자료에 대해서 소송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그 회신을 해오기를 본인들은 공개에 동의한다. 단 대한민국 외교부가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여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반대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송유관이 어느 위치에 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경계 측량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마지막까지 제출을 안 했고요. 그 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측에서는 그 자료가 있다는 거를 밝혀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 측에서는 끝까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무응답. 네. 예, 무응답 그 자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유관 임대료가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책정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또 있네요. 마을에 바로 옆에 탄약고가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탄약고 문제는 2019년 5월 15일 날 국방부 제도 개선과와 국방시설본부 국유 재산과 관계자들을 모아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지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서 1km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보장해야 할 안전거리를 1km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날 협의에서는 갑자기 공군에서 500m를 주장을 합니다. 갑자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그 법에도 1km를 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 왜 500m로 이걸 줄어서 그 외 지역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 안에 탄약의 종류라든지 폭발력을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정하는데 본인들이 볼 때는 작전상 500m 정도만 보호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정한 그 보호 거리가 그렇게 국방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거면 법이 왜 있어요? 탄약이 폭발하면 이 정도 피해는 줄 수 있어라고 스스로 내부 기밀을 누설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의 탄약고가 주한 미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송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나갈 때까지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대한민국 공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 기준 같은 걸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역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탄약고가 이렇게 민가 가까이 있게 된 이유는 뭔가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치고 계신데요. 네. 사실은 군산에 있는 그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그 공군 비행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탄약고가 원래 그 산에 지금 그 옆에 있는 옥녀저수지 옆에 산의 반절을 탄약고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그 저희 부모님의 논 옆에 논을 소유하신 그 주민한테도 일부 땅을 사들여서 탄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지도 없고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 탄약고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 논란이 된 팽나무 이 사건도 알고 보면 너무 쉽게 우리 국민의 재산을 이 미군에게 좀 넘겨버리는 이런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 그리고 뭐 재산 보호에 거의 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재판 내내 싸웠던 부분이 공열한 무엇인가였습니다. 공열한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공열하는 거는 주한 미군한테 그러니까 미 합중국한테 그 땅을 사용을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땅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주한 미군과 그다음에 국방부를 대변한 그쪽은 법무관들은 하는 얘기가 공열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종의 그 외교적 행위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팽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은 확대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물론 거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연은 저희는 다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팽나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공여가 되면 안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듣고 저희 또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소송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게 기존의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설치한 송유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록이 있었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산 송유관은 그 공식적인 자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하고 이런 여론을 통해서 이 군산 송유관이 그 합법적이지 저희가 볼 땐 불법적인 이런 송유관이 존재한다는 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산권 행사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사실은 소송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듯이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서 기름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이 어떻게 복구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고봉찬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